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가 그 2주 전에 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주인 지난주에 원유 투자 방법을 좀 짚어보려고 했다가 그때 또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일주일 밀렸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원유 투자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유 투자 따라하기. 사실 원유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면서도 그리고 원유가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 알면서도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상품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까 아이 괜히 어려운 거 했다가 실패할 바에 그냥 주식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정말 어렵지 않게 실제로 따라해 볼 수 있는 원유 투자 방법들 다양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김영롱 앵커가 준비한 상품은 어떤 상품이죠?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쉬운 방법부터 하나하나 할 텐데요. 좀 우리가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유 투자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쉬운 게 아니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갈지 환율 못지않게 참 변수도 많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원유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기초 지식이나 또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선 제가 준비한 거는 DLS입니다. DLS. 타승결합증권. 네, 많이 유행 좀 했잖아요. 이슈도 됐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렇죠. 좀 안 좋게 이슈가 돼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그런데 말만 들어도 어렵거든요. 뭔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ETN이나 ETS는 많이들 그래도 ELS? 알고 ELS 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념 자체는 막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녹인 배리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려운 말 안 쓰고 그러니까 손실 구간을 비껴가지만 않으면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한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녹인 배리어가 한 평균 40에서 뭐 많으면 60%까지 최근에 60%까지 나오니까. 워낙 안 좋아서 워낙 안 좋아서 60%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안 난다면 한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 1월에서 4월까지 만기를 맞았던 DLS가 한 6,4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손실이 꽤 컸어요. 거의 어느 정도 났었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1월에서 4월에 만기 됐다 보니까 벌써 한 2, 3년 전에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높았었는데 작년 말부터 원유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평균 수익률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마이너스 54%예요. 반토막 아마 그 DLS나 혹은 ELS나 거의 비슷한 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아마 ELS와 DLS를 증권사에 가서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증권사 직원들이 설마 반토막 나겠습니까라는 말을 많이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쪽에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 사실 이제 방금 지금 이주호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ELS라든지 DLS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낙인 배리어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안 찍겠지라고 생각해서 안전자산이라고 착각하시거든요. 이게 안전자산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특히 DL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안전자산보다는 차라리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게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도 손해가 안 나니까 난 좀 매매를 잘 못하니까 이거를 해야지 신경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해주신 게 실제로 DLS가 위험 상품군에 속해 있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배리어 이것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할 수 있겠다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2013년 원유 D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률이 한 70%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DLS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만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서 4월에 어쩔 수 없이 만기를 맞으시는 분들은 이때 손실을 맞아요. 보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왜 지금 DLS를 갖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해 주신다면 요즘에 신규 발행되는 DLS 상품들은 국제유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상품 기본값도 떨어졌다는 거죠. 네. 기준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녹인 배리어 계산을 해보면 원유가 한 $13, 아, $16대까지 네.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않는다면. 수익을 벗는 건데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네. 설마 그 정도까지 떨어지겠어요? 라고 얘기를 판을 깔고 하면 네. 이거는 진짜 그렇죠. 무책임한 네.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높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13 이하로 내려가기에는 너무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네. 정도로 제가 좀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계속 말씀하세요. 예, 네. 제가 조금만 이제 살을 붙이면 네. 그 사실 이제 이 낙인 배리어를 딱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는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만기일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만기일 전까지 만약에 쉽게 말하면 처음에 했던 기초 가격이죠. 기준 가격보다 한 80%까지만 올라와도 사실 손해는 아니에요. 네. 네. 그건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딱 만기일에 이게 쉽게 낙인 밑으로 찍혀서 이 80%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준이라면 사실 13달러까지 안 찍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찍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형성되는 기준 가격이 뭐 평균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유가가 올라서 한 40에서 50불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김용동 앵커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는 DLS를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 DLS는 네. 정말 역발상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우리 홍콩 항생지수 ELS 때문에 네, 많은 네. 분들이 그렇죠. 큰 손실 봤었잖아요. 홍콩 항생지수가 7,000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 큰 손실을 봤는데 그 시점에 ELS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큰 손들이 그때 네.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DLS나 ELS는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네. 딱 투자하면은 굉장히 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맞습니다. 그런 맞아요. 상품이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역발상을 잘 이용만 한다면 괜찮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13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100달러 때도 그랬어요. 이 네. 부분이 50달러. 예, 지금 안달러 됐으니까. 소송이 하나 좀 이렇게 걸려 있는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을 제대로 얘기 안 해줬다고 해서 불안전 판매로 소송을 DLS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건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예시를 들어주신 게 에이 설마 거기까지 네. 떨어지겠어요. 네. 뭐 이런 부분이고 상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녹인 배리어 떨어지면 손실 보는 것도 있고 만기까지 됐을 때 그 맞아요. 안에만 있으면 손실 안 보는 상품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서 상품을 가입하셔야 지금이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이상 이거는 위험 상품이라는 거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그리고 네. 지금 좋겠더라고요. 법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소송 나서 이 ELS 관련해서 소송돼서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그냥 증권사가 이기고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 소송하실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아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 될 가능성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거기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상에는 그게 다 맞아요. 명시가 되어 맞아요. 있어요. 네. 어차피 그게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냥 본인 사인이 아니고 만약에 외부에서 그냥 그 직원이 만약에 사인했다면 그거는 불안전 그럼요. 판매가 그렇죠. 되지만 네. 결국에는 본인이 사인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참 많은 어르신들이 DLS와 ELS 가입하셨는데 그 여러 계약서 상에 있는 문구 보면은 이 뭐 눈에 어려워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 사실 특히 ELS 같은 경우는 DLS 같은 경우는 구조를 혹시라도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데 네. 일반인들이 보면 거의 매트릭스 같아요. 뭐냐면 매트릭스 보면 아시잖아요. 숫자만 숫자를 아. 쭉 내려가는데 네. 아는 분들이 이게 형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다 어떤 구조인지 알지만 일반 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DLS처럼 어렵지 않고 DLS나 ELS처럼 어렵지 않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지금부터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더 좀 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직관적이고 거예요.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어. 물론 이것도 원유의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쫓아가기 때문에 위험성은 높다는 점 미리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ETF와 ETN인데 네. 일단 ETF와 ETN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쉽게 말하면 ETF는
F가 붙어 있죠. 네. 펀드예요. 네. 펀드지만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네. 펀드. 네. 그리고 ETN은 채권입니다. 네. 채권처럼 이 투자를 하는 거지만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ETF와 ETN이라고 하죠. 네. ETF, ETN을 어떻게 거래를 시작하느냐? 저는 그 아주 기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HTS나 MTS, 그러니까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 여러분들 주식 거래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HTS에서 이 화면 조회 칸이 있어요. 네. 화면 조회 칸에다가 거래 신청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파생결합, 거래 신청, ETF, ETN 이렇게 뜰 겁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세한 안내 상황이 나오거든요. 무엇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하고 무엇하라. 근데 어려울 네. 것 같은데 이거 들으면. 그냥 제가 알기로 그 검색창에다가 파생 상품만 쳐도 네. 관련된 창이 쫙 뜰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차라리 지점 벌써- 가서 정원해 주시면 지점 가서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제일 간단해요. 그게 지점 가셔서 대표적- 설명. 예. 전화하고. 그러네요. 네. 그게 가장 간단하네요. 지점 가셔서 그렇죠. 네, ETF ETF 투자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네. 그 얼굴 빨개졌잖아요. 이제 당황했다는 죄송합니다.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어떻게 하실 준비 거예요? 많이 하셨나요? 빨리 수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럼 ETF나 ETN에 투자할 때 무엇이 중요하느냐? 바로 거래 수수료와 거래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ETF나 ETN 투자하실 때 거래 세금이 일단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하신 것에 15.4% 거래세 기본적으로 붙고 거래 수수료는 기본 국내 주식 투자 수수료와 동일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런 비용이 붙는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때에 그때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제가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ETF와 ETN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죠. 네. ETF는 펀드를 잘게 쪼개서 마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고 ETN은 채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좀 편하게 거래할 수 없을까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ETN인데 ETN은 채권인 만큼 만기라는 게 존재해요. 네. 그래서 이 만기가 되면은 저절로 만기 네. 상환이 됩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ETN은 대부분 이 만기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대우 원유 선물 혼합 ETN을 보면은 만기가 2026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네. 이 ETN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기까지 들고 그렇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요. 예. 하지만 그래도 2026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만기가 되면 자동 상환된다는 거, 네. 내가 팔지 않아도 자동 상환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ETN 가운데 뭐 원유나 이런 것들은 만기가 굉장히 길게 설정되어 있지만 국내 주식형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올해 만기가 있는 것도 있고요. 내년 만기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ETF나 ETN 종류를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ETF나 ETN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 유가가 올라갈 때도 투자할 수 있고 유가가 하락할 때도 그렇죠.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까 네. DLS랑 큰 차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상품이 ETF 상품인데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유 선물 이 타이거 ETF의 경우에는 ETF 상품 중에 현재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네. 거래하기도 굉장히 쉽고 반대로 그 바로 밑에 있는 원유 인버스 선물 예. 이거는 유가가 하락할 때 베팅하는. 수익을 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주식처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위험성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ETN은 사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긴 있는데 저는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저 심지어는 오늘 딱 내려오기 직전에 보니까 오늘 거래량 12개인 것도 봤어요.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ETN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ETF는 만약에 ETF를 발행했던 이제 자산운용사가 ETF는 발행을 하거든요. 망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외부에 자금을 수탁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ETN은 이제 증권사가 발행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증권사가 만약에 망하면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금 네. 손실, 그러니까 원금을 아예 못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게 ETN입니다. 네. 그리고 제 네. 상식으로 봤을 때도 ETN 네. 채권이라는 상품과 원유라는 상품이 썩 매칭이 안 매치가 잘 안 돼요. 서로 성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또 궁금한 거 그거 아닙니까? 사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원유 선물 네. 투자 진짜 손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신의 영역이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전문가의 많이 영역이다. 했었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지금 앞에서 김정동 앵커가 하신 DLS는 투자 초보분이, 네. 그다음에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중수분,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소개할 이제 해외 선물과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좀 투자 고수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단 고지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 해외 선물은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처입니다. 네. 다만 이거를 알고 했을 때는 약이지만 네. 모르고 투자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잘 보십시오. 뭐 사실 MTN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해외 선물 제가 그 송천쌤이라고 해서 네. 또 좀 가르쳐 드리고도 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네. 같이 방송도 좀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제가 좀 그때의 마인드로 네.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이제 해외 선물 같은 이제 원유 선물에 제가 한정을 지어서 해드릴게요. 일단 해외 선물의 투자의 장점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상승 하락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아주 큽니다. 특히 국내 선물을 비해서 해외 선물은 더 큽니다.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뒤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원유 크루드 오일 선물 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한 4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증거금도 많이 높아졌고요. 네.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해외 선물은 증거금도 낮고 네. 특별한 교육이 없어요. 아, 그래요? 교육이 좋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원유 선물에 제가 한정돼서 이야기하지만 원유 선물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네. 뭐 파운드화라든지 맞아요. 유로화라든지 통화부터 엄청 많기 때문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시세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아시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입니다. 예. 이제 원유만 하더라도 크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뭐 가장 많이 거래되는 유로화 같은 경우가 하루 그냥 총 거래되는 양이 한 1,300조 정도가 됩니다. 이야. 하루 거래 그걸 어떻게 일정 세력이 조정할 수 없죠. 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깔끔한 아주 페어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단점이죠. 네. 근데 이게 해외 선물의 장점이 모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로도 먹을 수도 있고 아래도 먹을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잘못하면 네. 위로도 손실날 수 있고 떨어져도 손실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두 개 다 갖고 있으면서 네. 비중 조절을 좀 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롱숏 전략일 그렇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롱숏 전략 지금 하시는 건 그렇게까지 하기는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거의 하기 어렵다는 거 보고요. 또 하나는 네. 너무 많이 그렇게 해지를 해놓으면 먹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저 아까 제가 단점으로 이야기 드린 거 평균만 계속 달리는. 그렇죠, 그렇죠. 수수료가 매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편도 지금 현재 뭐 좀 다른 게 협의에 따라 다르고 거래량 쉽게 말하면 금액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편도 거래로 하면 한 계약당 네. 금액은 아니에요. 한 계약당 평균적으로 4,000원에서 500원, 5,000원이에요. 그러면 왕복 계약이면 한 번 거래하면 보통 10,000원의 10,000원. 수수료가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000원 하면 싼 것 같지만 네. 이걸 만약에 400,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 계약이 400원, 세 방 400만 10,000원이에요. 원이요? 그럼 이걸 만약에 하루에 100번 만약에 샀다 팔았다만 하면 네. 그냥 1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 400만 원 거래하는데 100만 원의 수수료를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수수료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네.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대로 이러면 아주 순식간에 이럴 수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이제 1억 정도 가지고 이 시장을 들어오시는 분들도 호기롭게 들어오면 10분 만에도 그냥 그 1억이 날아가는 경우가 원래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예,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특히 예. 최근에 유가가 하루에 10% 급락했을 때 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계약이 다 그냥 마진콜이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레버리지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된다. 하지만 조금 주의가 아닌데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셔야 되지만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페어한 시장이고 네. 중요한 건 내가 욕심만 많이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소위 말하는 옵션 산다는 식으로 작은 금액으로 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내가 400만 원으로 한 4억 만들겠다 이러면 안 되고 네. 그냥 400만 원 정도 내가 해지한다는 생각으로 하기에는 꽤 괜찮은 종목이다.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에 투자할 때 우리가 좀 대외적인 변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사실 ETF나 ETN도 봐야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어떤 변수들을 좀 이것만은 꼭 보고 해외 선물에 투자하라, 원유 선물에 투자하라 해야 될까요? 일단 해외 선물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네. 거의 이제 글로벌 뉴스에는 매일 아셔야 됩니다. 매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정책,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에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해외 선물에 거래된 상품들이 다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금리 정책에 매우 민감하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특히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만물 박사가 돼야 됩니다. 만물 박사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잠도 줄여야겠네요. 밤을 12시에서 5시까지만 자고 나머지는 다 깨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23시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1시간 네. 정산 시간 빼고는 23시간 거래되는데 그래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흔히 여기 너무 빠지면 새벽까지 이거 거래하고 출근해서 이제 거의 몽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제대로 천천히 네.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채권으로 좀 넘어가 네네. 볼게요. 채권도 사실 어려워요. 특히 해외 채권. 네. 어떻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채권이기 때문에 선물보다 좀 낫습니다. 네. 하지만 말이 채권이지 사실 이것도 꽤 높은 이제 하이리스크 상품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이제 원유와 관련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쉽게 말하면 BP라든지 네. 엑스모빌의 회사채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개인이 투자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건 그 쉽게 말하면 원유국, 그러니까 산유국의 국채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형성이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브라질 국채랑 러시아 국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정학적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한테는 좀 안 맞고 네. 그나마 정치적 리스크가 좀 덜한 러시아 국채가 해외 채권, 그러니까 원유가 상승을 이제 기대한다면 투자하기 좋은 대안처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S&P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트리플 B 마이너스가 투자 적격 그러니까 마지노선인데 네. 지난해 깨졌어요. 네, 일단은 부적격이고 그다음에 발행 통화도 루블합니다. 네.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아니면 루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보시는 것처럼 표면 금리가 7.5%. 7.5%. 매우 높죠. 네. 지금 우리나라 예금 같은 경우가 뭐 1.3%, 1.5, 뭐 이 정도, 네. 1.9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루브라가 지금 투자가 되니까 네. 루브라 가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더 좋은 건 환차익은 비과세라는 겁니다. 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해외 채권을 하면 해외 채권 펀드를 합니다. 네. 근데 펀드는 쉽게 말하면 환차익까지 과세가 다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해외 채권을 했을 때의 환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거 오.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원유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러시아의 루블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점. 물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루블화 가치 하락한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환차익을 노려볼 만하다. 다만 저 금액 보시죠. 최소 금액이 좀 높습니다. 지금 최소 얼마예요? 금액은 지금 루블화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보면 네. 원화로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한 계약을 하시려면 네. 최소한 1,800만 원 있어야지 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하기는 어렵긴 한데 중요한 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해외 선물과 해외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도 증권사에 그냥 찾아가면 됩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해외 채권 HTS에서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증권사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증권사마다 해외 채권과 관련된 이렇게 뭐 최소 금액이 다 다릅니다.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알고 가셔야 되고요. 네. 대신 이제 해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그냥 HTS에서 가능합니다. 네. HTS에서 해외 선물 계좌를 트시면 충분히 이제 해외 선물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다만 해외 선물은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꼭 배우세요. 너무 안 배우고 그냥 소위 말하면 이거 이 토토인가요? 네. 스포츠 토토 네. 이런 카드처럼 그냥 툭 던져 놓으세요. 그냥 막 오르고 내리고만 맞추면 되지.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말 그대로 쪽박 찹니다. 네. 그러니까 꼭 제대로 배우시고 하시고. 네, 바로 결론으로 이어가 주세요. 네. 자, 일단 결론입니다. 알고 하면 약, 네. 모르고 하면 독입니다. 네. 자, 제대로만 배운 자에게 리스크는 기회다. 그렇죠. 그 말의 변형인 거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김영로 앵커는요? 저도 약간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보자 네. 라는 건데요. 원유에 대해서 많이 또 위축이 됐어요. DLS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막 이제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최근 결합된 상품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봤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의 결론이 굉장히 도대체 어떤 어떻게, 결론인데? 어떻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거든요. 자, 펀드 채권으로 단타를 쳐보고 싶다면 ETF와 ETN을 추천합니다라고 했는데 단타가 왜 말입니까? 지금 갑자기 결론직설해서. 아니 근데 사실 자. 제가 말했던
해외 채권도 사실 대부분 제가 원래 다 의도했던 맞아요. 것은 소액 투자였어요. 네. 소액 투자. 그러니까 네.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면 1,800만 원까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은 ETF와 ETN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자, 오늘 원유와 관련해서 직접 투자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A부터 Z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문서진 부대표,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